반려견과 함께하는 여정은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하지만 특히 노견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강아지를 돌볼 때는 더욱 깊은 이해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한 운동, 감정, 무시, 그리고 잘못된 훈육 방식은 소중한 반려견의 건강과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께서 더욱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반려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첫 번째, 노견 및 아픈 강아지를 위한 맞춤형 운동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강아지에게 운동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근력 유지, 혈액순환 촉진, 그리고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무리한 운동은 관절 손상, 통증 악화, 심혈관 질환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의 나이, 건강 상태, 그리고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노견의 운동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는 필연적으로 신체 기능의 저하를 동반합니다. 근육량 감소, 관절의 퇴행성 변화, 심폐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며 이는 운동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노견에게는 젊은 강아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강도 및 짧은 시간 운동이 필요합니다. 격렬한 뛰놀기나 장시간의 산책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천천히 걷는 산책이 적합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끄럼 방지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노견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관절이 약해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집안 곳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고 산책 시에도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절 보호를 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수영이나 수중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수영 전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과 건조가 필요합니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운동 중 부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부드럽게 다리를 마사지하거나 관절을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노견의 건강 상태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운동 강도 및 종류를 조절해야 합니다. 수의사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호인지 및 존중이 필요합니다. 산책 중 강아지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억지로 운동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2. 질병을 앓고 있는 강아지의 운동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강아지의 경우 운동은 더욱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질병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운동의 종류, 강도, 그리고 빈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강아지에게는 과도한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짧고 편안한 산책이나 실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이 적합하며 흥분하거나 격렬한 움직임은 삼가야 합니다. 관절염이나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는 강아지에게는 관절에 무리를 주는 점프나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영이나 평지에서의 천천히 걷기, 그리고 관절 보호에 도움이 되는 재활 운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강아지는 탈수 위험이 있으므로 더운 날씨나 장시간의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시원한 환경에서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강아지에게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과 운동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질병이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강아지의 경우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운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재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술 후 회복기나 만성 질환으로 인해 운동 능력이 저하된 강아지에게는 재활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재활 치료는 통증 감소, 근력 회복, 관절 기능 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중 치료, 레이저 치료, 마사지, 그리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등이 재활 치료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아지의 감정 이해와 공감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기쁨, 슬픔, 불안, 두려움, 분노 등 인간과 유사한 감정을 경험하며 이러한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보호자가 강아지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 형성은 물론 문제, 행동 예방 및 해결에도 필수적입니다. 1. 강아지의 감정 표현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강아지는 언어 대신 다양한 신체 언어와 소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보호자는 이러한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눈의 크기와 모양, 눈썹의 움직임, 입모양, 귀의 위치 등을 통해 강아지의 감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눈이 부드럽고 입이 약간 벌어져 있으며 귀가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는 눈이 커지고 흰자가 보이거나
귀가 뒤로 젖혀지고 몸이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몸의 긴장도, 꼬리의 위치와 움직임, 털의 상태 등을 통해 감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몸이 이완되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지만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일 때는 몸이 굳어지고 털을 세우며 으르렁거릴 수 있습니다. 짖음, 낑낑거림, 하울링, 으르렁거림 등 다양한 소리는 강아지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짖음의 톤, 크기, 빈도,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낑낑거림은 슬픔, 고통 또는 관심을 요구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 변화 또한 감정 표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숨거나 보호자에게 매달리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등의 행동은 불안, 두려움 또는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감정 무시 및 이해 부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강아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공격성, 짖음, 파괴적인 행동, 배변 실수 등 다양한 문제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주지 않으면 강아지는 보호자와의 신뢰관계에 금이 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불안은 강아지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우울증이나 분리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여 다양한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감이나 좌절감으로 인해 식욕부진이나 과식과 같은 섭식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강아지의 감정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아지의 신체 언어와 감정 표현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서적을 읽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 강아지의 표정, 자세, 소리, 그리고 행동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특정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강아지가 보이는 행동과 감정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을 보고 짖는 것은 경계심이나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해할 때는 안심시켜주고 슬퍼할 때는 위로해주며 기뻐할 때는 함께 즐거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긍정적 강화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훈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훈육은 반려견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벌이나 강압적인 방법은 강아지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보호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 강화를 기반으로 한 부드럽고 일관성 있는 훈육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벌을 줄 때 이름 부르기의 문제점입니다. 벌을 줄 때 강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보호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핵심적인 신호입니다. 칭찬, 간식, 쓰다듬기, 놀이 등 즐거운 경험과 함께 이름을 반복적으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강아지는 자신의 이름을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벌을 줄 때 이름을 부르게 되면 강아지는 자신의 이름과 불쾌한 경험을 연결짓게 되고 결국 자신의 이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름에 대한 부정적인 연상이 강화되면 강아지는 보호자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거나 심지어 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복종 훈련은 물론 위급 상황에서의 통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벌을 줄 때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경험은 강아지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보호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이는 전반적인 반려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2. 효과적인 훈육 방법입니다. 긍정적 강화 훈련은 강아지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간식 등의 보상을 제공하여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유도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이는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즐겁게 훈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보호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짧고 간결하며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일한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즉시 보상을 제공하여 강아지가 자신의 행동과 보상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훈련 시간은 즐겁고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반복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는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는 등의 부정적인 방법 대신 무시하거나 다른 행동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훈련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 훈련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벌을 줘야 할 때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물론 강아지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단호하게 제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이름을 부르거나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안 돼, 멈춰와 같이 짧고 단호한 명령어를 사용하여 즉시 행동을 중단시킵니다. 잘못된 행동을 중단시킨 후에는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고
그 행동에 대해 칭찬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적인 요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어뜯는 것을 좋아한다면 위험한 물건은 치우고 안전한 장난감을 제공해 줍니다. 노견 또는 아픈 강아지를 위한 운동관리, 감정이해, 그리고 긍정적 강화를 기반으로 한 훈육은 단순히 반려견을 돌보는 행위를 넘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호자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사랑하는 반려견과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동행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긴 이야기가 보호자님의 반려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